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헌이 모든 전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블랙홀같이 모든 전국을 빨아들입니다. 경제회생, 민생회복, 남북관계, 국제정세, 국민의 안전과 국가 대혁신 과제 등 한시가 급한 전국에서 개헌을 놓자면 모든 이슈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개헌이 전국의 블랙홀일까요?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희망과 신뢰를 갖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시작하고 헌법 개정 절차법을 제정하여 개헌의 절차적 안전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특위 내에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민이 원하는 국민참여 개헌 작업을 병행해 나가면 타협과 협치의 연합정치도 가능합니다. 개헌 절차법 통과로 개헌 로드맵이 확실히 보이면 정치권도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공유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당면한 민생 경제의 해결을 위한 협치의 리더십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실행할 것, 즉 병행적, 연계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단계적, 순차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함께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병행적 사고로 한쪽에서는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데 매진하고 다른 쪽에서는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 수락연설에서 35년 된 낡은 헌법 체제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민생경제 매진이라는 단기적 정책 과제와 헌법 개정이라는 장기적 개혁 과제의 실현이라는 조화로운 병행을 제시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헌을 반대할 때 사용하던 개헌 블랙홀이 등장한 것입니다. 개헌은 중요한 이슈여서 다른 모든 이슈를 삼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이 언제나 그런 패턴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집권 초기에는 여당이 집권 동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집권 말기에는 권력의 새로운 구도를 마련한 야당이 개헌을 반대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목표로 개헌의 기치를 들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견해 또한 지배적입니다. 현재는 전국의 미묘한 방향과 관련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여 그 방향을 가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하정정국을 주도하여 야당 대표를 압박하여 그 여서로 차기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정국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로 전국을 이끌어 전국에는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몰고 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은 성공할 가능성도 낮고
나라를 절단내는 상황으로 몰고 가 대한민국을 자초의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의 장단기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병행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균형 잡힌 예측은 현재의 반목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자 독식구도 타파, 기득권 양당 체제 청산,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등 국정 운영의 틀을 여야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결의만으로 새로운 협치의 시대에 대한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우선 양당이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합의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하여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승자 독식 구도를 다음 선거에서는 타파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다음 선거를 위해 죽고 살기식의 싸움을 피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분권과 협치의 세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놓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분하게 펼쳐나가면 될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국회가 분권적 협치를 펴나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는 민생 문제 등에 전력을 집중하고 개헌 문제는 국민에게 맡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전국을 병행적 사고로 이끈다는 것이 됩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과제를 처리하고 나중 중요한 장기 과제인 개헌 등을 처리하면 된다는 단계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쪽에서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올인하고 다른 쪽에서는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를 다루는 병행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개헌이 현안을 집어삼키는 브레골이 되지 않고 대통령은 별도의 현안에 대해 힘차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브레골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 개헌의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바로 시작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루는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끄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이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가 권력을 나누어 분권과 협치의 참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논의해 나가자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작이 반이기에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개헌에 있어서 완벽주의적 사고도 극복해야 합니다. 한비자는 얼굴을 좋아할 때 처음에는 코를 크게 하고 눈을 적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정교하게 완벽하게 한다고 코를 작게 눈을 크게 조각해 나중에는 눈을 작게 하거나 코를 키울 수 없는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개헌이 정치적인 답을 통해 시대 정신을 담는 것이라고 할 때 개헌의 합의는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서로와 대화하고 타협해 단계적인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헌법도 지고의 전당에서 내려놓아 계속 시대에 맞는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성헌법을 만들고 필요하면 보다 쉽게 개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개헌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추진하는 노력도 덜고 시대에 맞는 변화를 주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 앞이 안 보이는 미로에서 새 희망을 찾는 출구를
만들고 그 출구를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개헌 현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혜를 짜내어 상생의 세트를 만들면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개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